잘, 잘 쉬었습니까? 이번,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아, 그 사례, 지난번 시간에 못 봤던 것 같이 다시 보도록겠습니다. 네, 사례를 봅니다. 사주 해석 연습입니다. 사주 해석 연습에 앞에 그 여성분이 이제 봤고, 두 번째 한 이 사례는 정유, 그 다음에 월은 갑진, 일은 정축, 신은 경술이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일간의 정화가 이 사람의 본인입니다. 본인. 그래 앞에 얘기했듯이 병과 정의 차이점은 야, 이 얼굴 관상이 병화는 환하게 어디서 봐도 잘 보여요. 여성 같은 건 얼굴 흔하게 인물이 흔해요. 근데 정화는 대개 보면 얼굴을 관찰해 보면 좀 은은하게 보입니다. 정화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사주에 가장 많은 오행은 목화토금수니까 가장 많은 건 토입니다. 토. 토가 글자가 3개고 점수가 무려 60%나 되고 이것을 십성으로 바라보면 식상인데 식신이 20%, 상하는 40%입니다. 식상은 내가 화가 생하는 오행입니다. 화생토. 그래서 이분은 육친관계를 볼 때는 자녀들한테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많아지면 음, 일시적으로 식상이 많아지면 필지적으로 식상이 여기서는 뭐냐 하면 토예 토. 음, 여기서는 토죠 토. 이 토가 강해지면 결론적으로 뭐가 약해지냐 하면 가장 그걸 받는 것이 식상은 관성을 그거 합니다. 관성은 이 사주에서는 관성이 수의 수. 내가 화니까 관성을 극하게 됩니다. 관성은 관성은 뭐냐 하면 육친으로서는 육친 관계 여자 사주에 여자의 여자 사주의 관성은 육친은 남자란 자기 배우자란 말이야. 배우자 남편을 말합니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식상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남편 성을 극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운명이 보면 아, 성격은 드러나면 성격은 식상이 발달했으니까 또 상관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분 에, 상관이 몇 프로입니까? 40%, 그렇죠. 상관이 80% 됩니다. 식신은 20%. 그러니까 성비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상관이 많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을 네.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말을 잘하고 말을 또 잘해요. 말을 잘하고 그다음에 상대한테 간섭을 간섭. 상대의 간섭을 많이 하는 스타일.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인기도 있고 좋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사귀면 사람들이 다 간섭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간 관계 예, 갈등이 생기실까? 인간관계 갈등이 안 생기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인성이 적당하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식신이 조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지나치게 말이 많고 또 상관이 많다면 막 자기 자신을 꾸미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한테 간섭도 하고 하기도 인간관계 갈등이 많고 특히나 이 경우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집착이 강해서 남편을 무시합니다. 이게 자기가 남편을 무시하는, 자기 스스로가 남편을 무시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뭐가 되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프로그램화 되었다. 음력이 프로그램. 음력이 프로그램이 됐다. 이걸 우리는 컴퓨터에서 뭐라 하면 알고리즘이란 말이야. 알고리즘. 컴퓨터 용어로서 컴퓨터 용어로서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미 입력하고 데이터를 딱 해놔놓은 입력 딱 됐다가 탁 누르면 그대로 쫙 나가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이렇게 십성으로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연월일시로서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개는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그걸 깨우치고 고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을 안 살아갈 수 있고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너무 지나 너무 오랫동안 지나가 버렸어. 네, 그 결과 정확하게 이 사람도 중년에 남편과 이혼하죠. 당연히 이혼하죠. 이혼하고. 음. 자식도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자식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식이 또 사망도 하고. 하나의 자식이 질병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무슨 그냥 정신적인 이런 그 문제죠. 자,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 내가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사주에 보면 백호살이라는 게 있어요. 백호살. 신살인데, 일종 신살인데, 백호살은 뭐냐면 그 살이 든 사람은 굉장히 살성이 강해서 특히 신약한 경우에 이렇게 신약한 사주는 이 사람은 신약한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게 점수가 입으면 30점, 10점, 20점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게 목 하나 하고 화가 20점밖에 없어요. 목 10점, 화 10점밖에 없어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신약한 사람. 그래서 신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가 필요하면 목화가 필요해요. 당연히 목화가 필요해요. 근데 사주에 목화가 별로 없어요. 힘들지.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약한 사주가 백보살인 경우에는 그 살성이 강해서 살성이 강해요. 살성. 그래서 해당 육신이 병고를, 병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병고를 당하는 수가 있다. 그건 완전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가 있다. 실제 이분은 축토가 여기가 뭐가 독이 있냐면 갑진이 백호고 나중에 이제 백호살이 돼서 별도로 배웁니다. 그다음에 정축이 백호예요. 백호. 이 백호살입니다. 정축은 축이 뭐예요? 앞에 보면 진도, 축도, 토가 전부 이 사람 토는 전부 다 식상이거든. 자, 식상이 백호에다 두 개나. 그것도 백호에다는 것이 50점이 50점. 대단하죠, 50점. 백호에다는 것이 축과 진 합해서 50%는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이건 자식의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실제 아까 말한 대로 아들은 중간에 있다가 병이 들어가 죽고 둘째 또 딸도 병이 걸려가지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또 육체적인 병도 있고 병이 들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 도 자,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이 경우를 우리가 볼 때에 이분은 정확하게 이 사주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사주 고친 게 아니고. 그래서 사주대로 고치려고 이렇게 자기가 노력도 안 했지만은 고치려고 노력도 안 했고 지금 이제서 한다. 이제서 이분이 간목이 사주의 자기 용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간목이 경인이라서 지금은 이 사람이 그때 교회의 권사로 있으면서 이제 교회 일을 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네, 그런 사람. 교회에서 아주 그냥 뭐 생활보호 대상이죠. 딸도 생활보호 대상, 자기도 생활보호 대상이고 아주 경제가 어렵게 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음. 한때 상담을 해드리거나 상담은 드려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그래서요. 내가 병자한테 약을 주기는 하는데 그 약을 먹고 아니 먹고는 그 병자 탓이지 부처의 탓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똑같은 분이 한 분은 바꿔가지고 굉장히 잘 나갔고 한 분은 그냥 듣지 않고 듣지 않은 분도 많아요. 사실 많아요. 해도 그냥 근성을 듣고 뭐 스님이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식으로 해가 그냥 설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듣고 고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님이 막 고치지 않고 막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드는 거라 왜 저 사람은 저 말을 좀 듣지 않고 어렵게 상황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약을 제조해서 주기만 줘. 주면 그 사람이 먹고 안 먹고는 그 사람 문제야. 물론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힙성과 관련된 이 공부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은 특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운명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늘 사실 공부 좀 우리는 나눠볼라. 운명의 알고리즘 이 뭐냐면 운명의 알고리즘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는 사주라고 그래요. 사주. 이미 사주가 운명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사주가 되고 이 사주 중에서 특히 사주의 강약, 사주 강약, 일간의 강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간의 강한 약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사주에 오행의 뭐가 나와요? 오행의 일흉이 나옵니다. 어떤 오행이 좋고 길이 나오고 흉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성을 파악함으로써 십성이 뭐냐면 알고리즘 하나입니다. 십성은 운명 알고리즘 하나인 십성은 그 사람의 행동, 그 다음에 정서, 행동이나 정서 이런 것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고리즘은 프로그램화가 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거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운명이 고정된 게 아니고 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고정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는 뭐냐 숙명론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스님이 이 세상에 세 가지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걸 부처님께서 얘기했었거든요. 신의론, 숙명론, 그 다음에 우연론 이렇게 공부한 데 있죠.
네. 까먹으니까 이 세상에 그릇된 견해가 숙명론, 운명론, 음, 그 다음에 우연론. 그런데 세 가지가 다 그릇된 견해인데 인연론은 정확하다. 과학적이다. 인연과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도 고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인연론. 자, 인연과론으로 그런 그런 인연을 지으면 이게 프로그램 바꾸는 거예요. 알고리즘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바꾼단 말이에요. 바꿀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걸. 프로그램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예요. 자, 뭐를 바꾼다? 사주의 분석을 하고 사주를 해석을 하고 그 사주의 알고리즘을 알고 난 다음에 장점은 장점 살려야 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칩니다. 단점 보완. 단점은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까 두 개의 사례를 봐서 한 분은 자기의 단점을 고치신 분이고 한 분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애들도 죽고 막 잘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종교에서 자기 마음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그분을 매진해가지고 뭐 그래도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지요. 뭐 그래도 사람이 핍해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나라고 떨어지는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월간에 앞에서 보면 월간에 감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목이 이건 심지어 불 때는 심지어 이것이 바로 월간에 있어가지고 항상 옆에서 나무가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목은 진토가 좋은 땅이야. 감목은 진토가 좋은 땅이라서 이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불한테 불을 계속 이렇게 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종교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뭐 그게 꼭 기독교 아니고 불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어쨌든 중간에 인연 때문에 종교를 교회를 갔지 뭐 그거는 50보 100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네, 그 이분 음, 일찍이 뭐 정교에 했으면 해고 음,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그런 일이 아니라지 자식이 그 안 좋을 병이 수도 안 있지. 나, 그,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 상황이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그렇게 길을 갖다 섰으면 또한 이 사람은 조금 너무 늦게 중간에 막 그냥 그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뭐냐면 애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엄마의 행동, 그 부모의 행동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금이라도 어릴 때부터 이제 지금 현재 그 잘 잡아줘가지고 일러주면은 됩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하지 말고 어릴 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그때 좀 지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답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바로 저는 항상 운명 운명론자가 되면 안 된다. 예, 운명론자는 아니다. 운명론자가 운명론자는 이제 마라. 뭐가 돼야 된다고? 예, 운을 고치는 사람. 운론자가 되라. 운을 고치는 사람. 대운론자가 되라. 이게 스님의 항상 강조하는 원래 이 내용을 그래서 스님은 그 저기 명리를 개운명리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스님이 가르치면 개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개운명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다.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나 요거 정리를 해드리면, 자, 나는 것도 많은데, 자, 여자 사주가, 여자 여자 사주에 이거 예전부터 내려온 책에 있는 겁니다. 여자 사주에 상간이, 식신도 포함하면 식상이, 식신상간, 식신, 상간이, 과하게, 많은 경우, 아까 앞에, 두 번째 사례는 그런 사례에 거의 해당됩니다. 많은 경우는, 대개는 보면 어떻게 보냐면, 그 프로그램 된 것이 대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되게 남편을 극한다. 이렇게 되죠. 남편을 극하는 경우만. 남편을 극하면서 어떻게, 혼자 생활한다. 이렇게 보통 많이 나와요. 예. 게다가 상관이 많은 그 이유는 뭐냐면 상관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이유가 뭐야? 이유는 상관이 관성은 바로 열고 남편을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이 이유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끝나면 남편이 이걸 자기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남편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상관이, 근데 만약에 이 사람 경우에, 이 여성의 경우에는 관성이 안 보여요. 이 두 번째 경우는. 관성이 있으면, 만약 관성이 있었더라면 아마 남편 죽었을 거야. 근데 남편이 관성이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멀쩡하게 살아있어, 지금. 예, 그런 내용이다. 그 만약에 사주에 만약에 이 사람이 관성이 있었더라면 그 관성이 토에 그걸 해가지고 막 죽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게 운명으로 이미 프로그램화 돼 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래도 여자는 뭐냐면, 식상이 많은 여자는, 이거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식상이 많은 여자는 옛날부터 아이가 자라면, 아이가 자란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는 식상에 당하기 때문에, 식상의 기운이 커집니다. 자라면, 뭐 한다고? 결국은, 남편과 이별한다.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이별한다. 그게 예전부터 예전 고수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요렇게 내려온 기본 고수에 나오는 걸 스님 얘기할 때 이런 걸 다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 그럼 빨리빨리 사주를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00% 가는 건 아니다. 왜? 이거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지.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지. 미리 알고 있으면 제대로 채우면, 그렇게 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그런 사이에 있으면은, 이분은 이런 사이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말 부부처럼 좀 떨어져 살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직업을 좀 떨어지는 사이.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뭐 그런 이 내용들 많은 방편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 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워보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모르는 걸 하나 알면 재밌잖아. 신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내가 알았으면 다른 사람을 지도해 주면 되겠다. 얼마나 좋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식상이 많아서 아이가 자꾸만 자라면은, 아이가 자란다 식상 기운이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별하는 수가 나온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 예를 들면 애가 많잖아요. 애가 많으면 남자들 원래 보면 부부 관계를 좋아해요. 남자들이. 뭐, 여자들도 그런 사람 있지만, 남자는 부부 관계 좋아해야 되는데, 새끼들이 자꾸 나오니까 부부 관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남편이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미치잖아. 아니, 부부는 해야 되는데, 또 생겼어. 또 하려, 또 생겨. 이렇게 남편이 뭐가 많아지냐면, 엄청난 그, 애들이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거야. 풀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 마음대로 자기가 다른 여자한테 뭐, 바람 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외도하려면 돈도 들고, 힘들잖아. 그래서 남자가 시들 알아갖고 죽는 수가 많아. 오래 지명이 못 살고. 안 그러면 헤어지고. 이유는 뭐냐? 식상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살기는 뭐냐면 여자를 피해야 돼. 뭐 피해가 있어야 돼. 주말 부부이 있거나. 안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고 막 계속 여자 탓이라 생각, 이거는 누구 탓도 아니야.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기 때문이야. 그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원래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들, 성격의 현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우리 한 분 내가 강의를 했더니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 자식 사주에 자묘형이 있는 거라. 우리 이제 형사를 배웠잖아. 자묘형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정묘일주에 월기가 자울에 태어났어. 그건 자묘형이다. 자묘형을 갖고 있는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물의 지형이거든. 물의 지형이니까 자기는 아빠하고 엄마한테 한다고 해. 돈도 벌어서 아빠 엄마 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돈을 많이 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엄마 아빠한테 탁탁탁 부딪히는 거야. 무리한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데 아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 상을 내는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는 엄청나게 상처를 가지. 나는 니를 어떻게 하는데 네가 어떤 본다고 나한테 가르쳐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엄청 그 아들이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스님한테 와서 뭘 배웠어요? 명리를 배운 거야. 명리 배우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의 삶을 다 제가 봐주잖아. 그래 하다 보니까 아들이 자매 형이 다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는 예, 아버지한테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 무리한 말을 합니다 했더니 아이고 스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고 자기 부인도 얼마나 속상한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 한마디 때문에 이분은 그다음부터는 아들을 확 예내주는 거야. 아들이 원래 프로그램에 돼 있는 성격을 이해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더라도 제가 뭐 자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했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왜? 자식에 대한, 자식을 바꿀 수는 없어. 자식 이기는 또 부모도 없고, 자식을 바꿀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조금 계기가 되면 바꿀 수 있겠지만, 직접 아빠는 엄마가 바꾸기는 힘든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바꿔줄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바뀌냐면, 그 아저씨, 우리 뭐고, 배우러 오는 우리 회원님 바뀌는 거야. 회원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받아주거든. 받아주니까 아들이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아이고, 엄마, 우리 아빠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요새는 화도 안 내시고,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하면 화를 팍팍 버럭버럭 내고 그랬거든, 아들한테. 네가 이놈의 새끼, 응? 돈 좀 번다고 아빠한테 가르쳐야 하냐?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들은 더 싸우지, 아빠한테 막 달라서 그랬는데, 아빠가 그냥 이 명리 공무원 한다 분을 받아두고 아이고 어지겠으면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아이고 걔도 자매형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아빠가 얼굴이 참 좋아지고 아들한테 뭐라 안 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사이가 아들이 아빠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얘기를 엄마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엄마까지 마음이 편해진 거야. 그리고 집안이 지금 다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갈등은 다 뭐 대비를 한다? 사주의 상관관계, 음양오행의 상관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거하고
가족이 만난다는 것도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이 만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짜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아주 잘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다가 써볼게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은 궁합 다음에 궁합이 배우는데 궁합은 주로 기본적으로 이와 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뭘 맞춘다? 반드시 하고 일주를 맞춰봐요. 맞추라. 일주는 뭐냐면 일간과 일지를 말해요. 이 중에서 특히 뭐냐면 일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간은 서로 상생관계에 있는 게 좋아요. 서로 생하는 관계, 상생관계. 상생관계 있고 상생관계 아니면 최소한도 서로 같은 것. 같은 것은 무난해요. 무난. 그러니까 상생관계는 길하고 같은 것은 무난합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궁합의 기본입니다. 예, 궁합 기본이다. 그 다음에 일지는 합이 좋습니다. 합이나 모두 상생관계 합이나 상생관계가 길하다. 같은 것은 무난하다. 같은 것은 무난하다. 근데 이거는 응. 뭐 신약 신강 구분하지 않나요? 물론 그것도 일단은 구분은 하는 건 맞아요. 신약 구분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기 전에 요거는 뭐냐면 사람의 일간이 맞으면 뭐냐면 일간이 맞으면 뭐냐면 이거는 마음이 맞는 거예요. 마음이 맞으면 일단 신강하면 나네. 일단 마음이 맞으면 마음 편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지지가 맞게 되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속궁합이 좋다. 막 속궁합이 뭔지 알죠? 예. 네. 속궁합이 좋. 그러니까 위에는 좋은데 위에는 맞는 밑에 안 좋은 속궁합이 나쁜 해주잖아요. 거기 성적으로 안 맞으면 사람들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위도 좋고 속궁합 좋으면 아주 좋은 거죠. 그다가 띠까지 좋으면 더 좋지. 금상첨화지. 근데 그 띠보다는 일단은 일주가 먼저 맞아요. 띠도 물론 작용을 하긴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띠도 작용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먼저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필요한 오행. 상대, 예, 서로가 필요한 오행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서로가 남자가 목화가 필요한데 여자가 목화가 있으면 좋지. 서로 필요한 오행이 있으면 좋아요. 필요한 오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예, 예, 상대에게 필요한 오행이 나에게 필요한 오행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는 필요한 오행이 이거는 반드시 강약 따져가지고 강약을 보고 내가 아주 강한 사주의 경우에는 예, 식신상간 재성이 필요하거든. 강한 사람은. 근데 약한 사람은 뭐예요? 인성과 비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임자인데 물이 많아. 상대가 봤더니 목화가 꽤나 있는 사주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궁합이에요.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요 세 가지로만 큰 거. 자, 1번 이렇게만 1번 1을 보고 두 번째는 네, 일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고 세 번째는 서로 필요한 오행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서로한테 귀인이라는 게 귀인, 천을 귀인. 다음, 천을 귀인이 다음에 뭔지는 다음에 찾아보기도 하고, 시간이 좀 났으니까 천을 귀인, 예.
알아보겠습니다. 합경무는 합경무는 충미, 축과 미가 천을 기인이요. 그 다음에 병정은 병과정은 병정은 해유, 네. 해와 유가 기인입니다. 해유, 해유 기인이고 그 다음에 가벌병정 무기, 무했고 기, 을기신자, 을하고 기는 신자, 신자가 귀인이에요. 귀신자. 그럼 갑을 병정무기, 경친, 임계 빠졌네. 임계는 사묘가 이거 다 공부해놓으면 엄청 많이 써먹어요. 사묘가 귀인이에요. 하나 빠졌어. 신이 빠졌네. 신은 정한신은 인호가 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상대방 지지에 인호가 있으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또 신자는 뭐냐면 정한이는 진짜 요 신자나 요 신자. 갑.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모와 관계에 대해서 십수년 그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를 쭉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약간 검조식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뭐 그다음에 병정.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거는 궁합 볼 때도 그렇고 서로 마음 맞는 거 그다음에 뭐 모든 면에서 이 귀인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일주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월주에 있어야 돼요? 일주도 자주에 있으면 돼요. 내가 만약에 네. 자 내가 이거는 이제 여기 각경무 을욕기 중에서 내가 뭐 임이다 내가 임수다. 임수일 경우에는 내가 임수인데 네. 상액되는 사주에 연월리시 네. 중에 연월리시 지지 중에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알겠죠? 네. 사명이 있으면 된다. 그럼 내가 만약에 내 사주에 있으면 내가 귀인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계사, 일조가 계사. 일조 계사는 앉은 자리에 하고 있잖아. 귀는 하고 있죠? 네. 이런 거는 일기격이라고 해요. 일기격. 일기 지 스스로가 귀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옛날부터 귀한 사주로서 대상이나 이런 대명상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게 많아요. 앉은 자리에 있는 경우. 뭐. 여기 보면은, 을기신자니까, 이거 있고, 인예, 그 다음에, 여기는, 정육, 일족이 정육, 어, 정육 같은 거, 정육. 요것도 굉장한 앉는 자리에 기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귀한 사주예요, 이런 것들이. 네. 그 이야기 몇 개 있어요. 병을 해놓고, 정육, 계사, 뭐, 요 정도 알아놓으면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늘만 요 정도 해서 너무 가는 걸 많이 갖다 드렸는데, 그만큼 해가지고 오늘은 요걸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네. 오늘 이거에도 내용이 많아요. 정리를 싹 네. 해놔놓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미리 문자를 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여기 여기 이런 표를 내가 이제 그때 되면 이걸 다 갖고 올 테니 이렇게 나눠 올 테니까 여기서 해가면 7, 8회 글 쓰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요놈을 내가 보내줄게. 네. 그러니까 자기 일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 그 맞추는 거죠. 상대방 그렇죠. 어디에 있어도 돼. 그러니까 나의 일간이 주체니까. 일가. 일간 주체가 임이면은 상대편이